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제일고등학교 교사 염지혜. 저는 전주고등학교 교사 조장익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셨던 영상으로 보는 대학별 전형계획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오늘 굵직굵직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하나씩 살펴보러 가볼까요? 고고! 네, 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뭔가 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15개 대학 중에 유일하게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입니다. 여전히 학교당 2명씩 추천을 받고 있고요. 처음에는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당락이 가려지는 전형입니다. 인원수는 크게 변화는 없고요. 수능 최저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요즘 수능 최저에 대해서 그 선택 과목 지정을 좀 폐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 서울대는 어떤가요? 서울대는 지정 과목 폐지를 폐지하지 않고 지정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선생님? 네, 서울대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은 제시분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이 제시분 기반 면접이 학생들한테 조금 부담이 되는 면접이고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단계죠. 인원수는 크게 변함이 없고요. 체육교육과만 수능 최저가 2합 6으로 변화했습니다. 원래는 두 개 각 네, 4등급이었다가 6으로 조금 더 강화된 거죠?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네, 강화됐네요. 네,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워낙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올해 변경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서울대는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일부 모집 단위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좀 변경되었어요. 서울대에서 전공별로 핵심 권장 과목하고 그냥 권장 과목 이제 두 단계로 과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리교육과는 핵심 권장 과목 원래 없었고요. 권장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영양학과는 원래 핵심 권장 과목에 화투생투였는데 그거를 권장 과목으로 옮기고 핵심 권장 과목에는 화원생원을 놨고요. 의료학과는 이제 권장 과목에 화투생투였는데 이제 그거를 화원생원으로 좀 내렸습니다. 네, 확통도 있었는데 뺐네요. 네, 확통도 있었는데 이제 빠졌고요. 네. 약학 계열에는 핵심 권장 과목에 화투생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화원생원으로 내렸고요. 권장 과목에 미적분 확통이 있었거든요. 핵심 권장 과목에 있던 화투생투가 권장 과목으로 빠지고 확통은 빠졌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을 발표했을 때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저걸 꼭 들어야만 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핵심 권장 과목의 화투, 생투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조금은 완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받아들여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일반 전형에서 체육교육과 최저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수능 응시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번에 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이 그룹에 있는 대학들은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제2외국어나 한문을 봐야만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지 않으면 사실은 합격을 해도 이제 불합격이, 최종 불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수시에 합격을 했지만 제2외국어 한문을 보지 않아서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아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연계열 관련해 이제 학과들이 좀 있는데 네, 자연 계열에서는 서울대가 과학 2에 대한 사실은 그 강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항상 2가 필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이어도 이제 서울대를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아직도 정시에서는 과학탐구 2에 대한 조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를 조합할 때는 화학원, 화학 2는 안 됩니다. 종류가 달라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수학도 확통을 보면 안 됩니다.
저 모집 단위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만을 봐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집 단위를 보신 후에 수능 응시 과목을 뭘로 봐야 될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확대입니다. 원래는 상위 3과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진로 과목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정도 되면 사실은 거의 다 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 3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꼭 A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나 서울시립대도 자연계열의 과탐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계열 2는 확통을 봐도 수능 최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어든 모집 인원은 어디로 갔나요, 선생님?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에 인원이 한 100명 증가했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30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입니다. 면접이 원래 40이었는데 이제 50으로 비율이 확대가 됐습니다. 또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면접의 비율을 높여서 이제 좀 더 원하는 학생을 뽑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접이 오시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네요. 서시대에 꼭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꼭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은 이제 1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서 수능 최저를 신설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는 2합 5이고요.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가 안 걸려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영학부를 쓸 학생들은 자기의 서류가 좀 더 자신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수능 최저가 신설됐기 때문에 네. 전년도 입결을 보고 올해의 지원을 하는데 판단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사실 서울시립대를 갈 정도 학생들이면 사실 2합 5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 수능 최저가 생겼다 하더라도 작년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선생님, 논술 전형은 따로 올해 변화된 점은 없어 보이네요. 네, 모집인은 한 명 줄었지만 뭐 대동소이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시립대 논술은 수능 최저가 없고 학생 교과가 3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 학년도 변경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 30명에서 78명으로 많이 증가했네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직윤 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진로선택 반영 과목이 기존의 세 과목에서 전 과목으로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학종 면접형 면접 비율이 40에서 50%로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학종 서류형이 수능 최저가 신설됐다는 점, 다만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가 미적용이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정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원래 정시에는 자연계열은 이제 과탐을 해야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을 사탐 본할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에서 과탐을 2과목 선택한 아이한테는 7%의 가산점 부여하고 있고, 이제 거꾸로 인문계열에서는 사탐을 선택한 아이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시 영어 반영 방법이 좀 조정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을 좀 더 살펴보면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식 모집 다군이 신설됐는데요. 네. 융합 응용화학과가 8명 다군에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군으로 인기 학교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변한 점은 정성평가 이제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 정성 20에는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전문 교과가 이제 20%에 포함이 됐었는데 전체 과목을 전부 다 정석평가 하겠다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10%였거든요. 근데 이게 15명으로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좀 줄은 거 아닌가요? 150명이 넘는 학교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쵸. 네, 300명이면 원래 30명이어야 되는데, 그
그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은 여러 명 줄었는데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보면 이제 3합 7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리더나 이제 글로벌 경영 이쪽은 3합 6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학과들은 좀 더 높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능 최저 탐구 과목 지정은 이제 폐지가 된 건가요? 네, 작년에는 인문 계열이면은 사탐 하나를 꼭 포함했어야 됐고요. 자연 계열이면 과탐 하나를 꼭 포함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지정은 해제가 됐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출 때 탐구 두 개를 두 과목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하나, 물리 하나, 뭐 화학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개 합쳐서 7이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융합형입니다. 근데 원래 융합형을 뭐라고 불렀었죠? 그 성균관대가 학과 모집하고 계열 모집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융합형은 이제 계열 모집입니다. 그래서 계열 모집이라는 단어를 융합형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거 말고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은 원래 이제 학과 모집이었고요. 성균관 내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과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까 추천형에서 한 학년에 300명이 되는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추천 인원이 줄은 효과거든요. 정말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라면 그리고 대규모의 학교라면 추천 전형을 이전에는 쓸 수 있었던 아이들이 추천형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고 추천형이 줄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래도 조금 몰린 인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종합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지 못한 생기부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 탐구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성균관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수능 최저에 보면 3개합 6하고 국수형 탐원, 탐투가 있잖아요. 탐구 2개를 3개 중에 2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의외과는 탐구 괄호치고 2가 있습니다. 네. 저 얘기는 뭐냐면 탐구 본 2개를 평균 내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탐구를 분리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탐구 2개를 평균으로 반영한다는 게 이번에 바뀐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변경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원래 반영했던 진로선택 과목, 전문교과 과목을 전체 과목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이 3학년 재적 학생 수 10%에서 고교별 15명으로 조금 변화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종 명칭이 좀 변경됐습니다. 학과 모집 탐구형, 계열 모집은 융합형. 이번에 지원할 때 좀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논술 의예과 수능 최저가 변경되었죠. 다음은 정시에서 좀 변화된 상황을 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균관대 정시 이 반영 비율은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네. 제가 이제 한 학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모집단이 글로벌 융합학부가 있는 저 모집단위에서 보면 국어를 굉장히 잘 봤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어를 굉장히 잘 보고 수학을 조금 이제 그보다 잘 보지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A 유형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A 유형은 수학보다 국어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B 유형에 대입을 하면 사실은 저는 불리한 거죠. 제가 받은 점수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A 유형에 점수를 대입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정시에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균관대가 이렇게 한 것은 각기 다른 유형의 그 학생들을 좀 존중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의 방향인가요? 네, 배려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배려를 해주고 또 반대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자연 계열, 이제 공과 계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A형, B형 둘 다 40입니다. 그렇네요, 수학이.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수학 단위는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40으로 세팅을 하고 국어와 탐구를 비율을 좀 조정하는 그런 방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전에 본 거랑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지금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탐구를 이제 2개 보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만 점수 잘 받은 것만 대입을 하는 거고요. 이전에는 탐구 2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쵸. 네, 여기서는 탐구 2과목을 전부 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군을 가게 되면 여기서는 탐구를 하나만 반영합니다. 아, 그 차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아, 숙명여자대학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많은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선생님 여기에선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까요? 추천 인원은 변함이 없고요. 모집 인원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변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학과 탐구에 대한 지정 과목을 이제 다 폐지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약학에도 수학과 탐구에 대한 지정 과목을 폐지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약학은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서 최저를 맞춰야만 합니다. 선생님 혹시 학폭 기재가 된 학생은 지균 여기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숙명여대는 학폭 기재 사실이 있으면 아예 지원이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입니다. 일단은 선생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숙명여대가 학종에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었는데 네. 서류형에서 자연계열을 보고 이제 면접형에서는 이제 약학하고 그다음에 인문계열을 뽑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류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고 모두 다 이제 면접을 봐서 뽑겠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이제 1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숙명여대는 이제 학종을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접을 준비해야겠네요. 네, 반드시 면접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면접 전형이 이제 숙명여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서울시립대에서도 면접이 이제 50% 증가를 했는데, 근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 면접을 늘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면접관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물리적으로 대학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이렇게 숙명여대처럼 늘린 이유는 그 이탈하는 학생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대학들이 면접 전형을 늘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면접을 통해 정말 오고 싶은 학생들을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숙명여대도 서류형을 이제 면접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던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입니다. 근데 원래 이거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 아니었나요?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원래 그 디지털 융합인재에 있던 일부는 또 다시 이제 면접형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 학부만 남은 거고요. 그게 44명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고 이제 대신에 면접이 이제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에 정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우선은 약학과 4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논술에. 그리고 이제 약학과의 이제 최저는 3합 4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좀 높지 않나요? 네, 높습니다. 또 의대로 선호하지 않고 약학과만 선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아이들 중에 또 3합 4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지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변경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서류형이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었어요.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이렇게 뽑고 있고요. 세 번째, 수시 지균과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인문, 자연 다 동일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선택 과목 지정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선생님? 네. 그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는 약학부 4명을 모집하지만 수능 최저가 3합 4로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선생님 정시는 또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죠? 선택 과목이 완전히 미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미기를 꼭 봐야만 하고요. 과탐 하나가 필수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생명 시스템 이쪽에는 물리 선택시 이제 가산점 5%를 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학부 이런 데서는 과탐원이 필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할 때는 좀 자세히 보고 세세하게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추천형입니다. 연세대 추천형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면접이 있는 2단계 전형이었는데 이번에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수능 최저는 이제 학종 이제 하고 지금 같고요. 연대 학종하고 같이 설정이 되었는데 고대는 수학에 대한 지정 과목이 이제 풀렸거든요. 연대는 아직도 이제 자연계열한테 이제 미기 선택이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네, 과학도 필수고요. 그래서 고대랑 차이가 있다, 수학 부분에서. 그리고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혹시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가 생김으로써 네. 입결이 조금 올라갈까요? 사실 이제 수능 최저가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또 까다로울수록 더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대라서 이제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천형하고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네. 2단계인 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40명이 늘었고요. 면접 평가 요소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업 기반한 제시문 기반 면접이었는데요. 이제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면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이 더 말할 수 있는 면접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의외과에서는 또 인적성 면접이 저렇게 이제 아예 명시가 됐는데 좀 더 인적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지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 국제형인데요. 여기는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제 보통 국제형은 이제 특목고 외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전형이고요. 원래는 이제 국내고의 부모제가 영어 1등급이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정말 안타깝게 떨어진 애도 꽤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영어 2등급으로 낮춰주면서 좀 더 이제 기회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네, 연대 논술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서 정말 인기 폭발이었던 전형입니다. 네. 몇 년 전에 생겼을 때 정말 인기 폭발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연대 논술이 이제 수학 논술만 실시합니다. 이제 원래는 과학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과학은 빠지고 수학으로만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변경사항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면접이 폐지되어서 교과 100으로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최저가 신설되었죠. 하지만 활동 우수형과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학폭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시 정서평가로 학교폭력 조치단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면접 방식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업 역량 면접에서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과대학 이제 면접 방식도 변형되었잖아요. 네. 의과대학 면접 방식은 이제 전형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추천형에서는 면접이 이제 없고요. 네. 그리고 활동 우수형에서는 인적성 면접이 이제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균형에서는 논리 사고력 및 의사소통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 요강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5월에 나오는 모집 요강을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술은 자연계열 과학 과목을 폐지하고 수학 과목만 실시한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시 변경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예능 계열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에서는 사실 수학하고 과탐의 지정 과목이 폐지되지 않았었지만 네. 정시에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탐구 가산점이 적용이 되는데 인문사회 계열은 사탐이 3%, 과탐이 3%라서 과탐 지정을 폐지하긴 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걸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서울대부터 연세대까지 바뀐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이화여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홍익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쉽네요, 선생님. 네, 매우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